아무튼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풀면서도 들어갈 거거든. 실전 문제들, 그다음에 기본 개념들, 아니 개념 유형들 이쪽도 할 거니까 어 줬던 제공한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일단 다시 확인은 한번 하고 가자. 여기서 뭐냐면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우리 사회 현상, 자연현상 구분하는 거.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준 문제 있었지, 그치? 그때 지금 애들 너가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다 풀렸거든. 결과가 조금 안 좋아. 왜냐면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 자체를 구분하는 게 좀 아직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그래도 돼. 근데 다음에 문제 줄 때, 다다음에 문제 줄 때 그때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 여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구분하는 문제는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줬으니까 여기에는 넣진 않았고 이번에는 넣진 않았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사회현상 바라보는 관점. 그럼 요 사회현상 바라보는 관점 세 가지로 우리가 쪼개는 문제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론, 무슨 론, 무슨 론. 기능, 갈등,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쪽이지. 그러면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요걸 구분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기능론하고 갈등론을 먼저 묶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얘들은 어떤 관점이니까? 어? 거시적 관점이죠. 그럼 거시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는 무슨 관점? 얘는 미시적 관점. 그리고 요거 문제를 우리가 풀 땐 뭐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대표 유형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고 얘가 기능론이다, 갈등론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유형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2번 문제 유형은 자 사회자나 교사의 말에서 어떤 주제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세 명이 말을 해. 갑, 을, 병이 말을 하는데 갑과 을과 병이 각각 여기 기능 갈등 상상 중에 무엇이냐라고 하는 체크하는 문제야. 사실 첫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어, 난이도도 쉽고 그다음에 빠르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아껴줘야 된다는 문제지. 근데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이것도 역시 정말 쉬운 문제긴 하지만 자 여기 세 명의 학생들한테 자 기능 갈등 상상 아니면 A, B, C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 정해가지고 발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교사의 말이 딱 들어갈 때가 있어. 그게 지금 기본 유형에는 없는데 실전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교사의 말에 따라 가지고 보면 마지막 교사의 말에 누구는 옳게 말했는데 누구는 틀리게 말했다 이런 유형들이 나와. 그럼 여기 보시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능 갈등 상상론 구분하는 문제는 빠르게 풀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독해력 약간 시험 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시간 또 오래 걸려버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문제에서 오답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1월달, 2월달 이제 특강할 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얘기하면서 총점 계산 문제 예시를 한번 풀어줬었어. 그때 자 질문들이 쪼르륵 있고 네 번째 질문에 갑, 을, 병이 답하는데 예, 아니오로 답하고 마지막에 총점 계산하는 문제. 이거는 마지막 한 번 더 회독을 하고 4월 달부터 들어가는 그 변별력 높은 문제니까 그런 것들로 도배를 할 겁니다. 어차피 4월 달에는 지금은 대표 유형 정도만 한번 풀어보자고. 여튼 자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 갈등 상상론을 구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의 특징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까지 체크하면서 풀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1번 문제 대표용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사료 한번 읽고 어떤 론인지 바로 한번 맞춰보세요. 선지 바로 보지 말고 무슨 론이야? 갈등론이지. 그치 이미 첫 번째 줄부터 결판이 난 얘기잖아. 자 사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배 집단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 보상이 있다. 근데 거기서
지배 집단이 만들었던 사회 구조라고 하는 요 얘기에서 누구만 이득을 보고 있어? 지배층들만 이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요 사회 불평등 현상 같은 경우는 참고로 자, 사회 불평등 현상 같은 경우 내가 이거 4단원에서 나온다 했었지. 그때 우리 소득 불평등하고 뭐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펴봤단 말이야. 물론 여기 파트는 기말고사 파트일 수 있겠지만 근데 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 그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은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 대표적으로 빈부격차 있지. 그럼 그 빈부격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니까? 너무 심해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빈부격차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가 높아지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회불평등 현상에서 기능론은 이 사회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안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 뭐라고 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얘기해. 요 이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왜 불가피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거 뭐라고 했을까? 뭐가 차이가 있어서라고 했었는데. 어, 예. 직업적 중요도였죠. 우리가 더 중요한 직업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다가는 자원 분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 많이 줘야겠지. 그치? 그래야 인재들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요 직업적 중요도라고 하는 걸 갈등론에서 봐봐. 사회 구조, 사회제도, 직업적 중요도 또한 누가 유리하게 만들어낸 거야? 기득권층, 지배층들이 유리하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 직업적 중요도는 사실 누가 만들어낸 거? 얘는 기득권층 애들이 기득권층이 되기 쉬운 것에다가 직업적 중요도를 올려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직업적 중요도가 있는 직업들은 누가 되기 쉽다? 지배 집단 기득권층이 되기 쉽다. 그러면서 계급들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져.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자 직업적 중요도는 사실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갈등론 입장에선 없애버려야 돼. 없어져야 한다. 요 얘기 알고 좀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지배 집단인 자본가는 노동자 간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불평등한 임금 체계를 통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갈등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각각 어떤 이론인지까지 써줘. 갈등론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지 말고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까지도 봐줘야 된다는 소리야. 시간 30초 정도 드릴게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보면 차등 분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해버리면 갈등론 입장 맞나요? 아니죠. 차등 분배로 인해서 계급들이 재생산된다니까? 차등 분배 구조는 누가 만든 거? 지배 집단이 만든 거.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요거. 아까 말했던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던 요 얘기. 기능론 입장이라고. 그럼 두 번째, 니은 사회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누가 만든 거니까? 지배 집단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니은 맞고.
자, 그럼 디귿 사회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자, 사회불평등 요거는 누가 만드는 거? 지배집단이 만들어내면서 계급 재생산을 위한 거. 갈등론 애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디귿 갈등론. 자, 리을 사회불평등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직업, 더 중요한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극한다는 건. 자, 그럼 2번 문제. 요건 아까 말했던 대표 유형 두 번째. 사회자의 말 또는 교사의 말에 따라서 갑, 을, 병이 각각 대답을 합니다. 그럼 갑의 의견, 을의 의견, 병의 의견. 요것만 맞춰볼게. 이거는 그냥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30초래. 끊어봐. 힌트 쪽에다가 체크만 한번 해주시고. 예. 자, 갑부터 볼게요. 지역 축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수단. 거기 체크.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지배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려는 수단이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지배 집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론? 갈등론. 오케이. 자, 두 번째. 지역 축제는 주민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강화하여 사회가 존속된다. 자, 조화와 균형, 존속과 통합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병. 지역 축제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는 개인의 상호작용, 개인의 생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선지 같이 볼게요. 1번. 갑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자, 거기 체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 요거 뭐에 대한 얘기야? 기능론의 전제 조건이 무슨 설? 사회 유기체설. 그래서 기능론이었는데 갑은 아까 갈등론이었으니까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뭐의 한계점, 뭐의 비판점? 사회구조와 제도를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인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이거 계속 나와. 이 문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무슨 론? 기능론의 한계점이라고. 기능론 애들이 비판을 받는다는 거지. 갈등론 애들은 기득권층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예, 써놔. 기능론의 한계점이라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럼 3번. 을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자, 거기 갈등이 필연적이다.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확실하게 일어나다. 반드시 일어난다. 무슨 론? 갈등론. 그래서 자,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변동하면 그것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을은 기능론이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4번. 자,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거기 체크하세요.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요거 네 글자로 줄여보실게요. 뭐야?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요거 무슨 론의 의견이었지?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다? 사람들 사이의 상황정의나 사람들의 상황정의 또는 상호작용 이런 거였는데 요게 그거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상황정의 적어두시면 됩니다. 상황정의 뜻이 뭐라고?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거기 써있잖아. 그거 물어본 거야. 자,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무슨 뜻? 상황 정의. 그리고 또 편하게 얘기하라 하면 그냥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다음 5번.
병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요거는 미시적 관점이죠. 왜냐면 거시적 관점, 기능이든 갈등이든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 뭐에 따라 행동해? 상,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에 따라서 행동한다가 거시적 관점이잖아. 요거 제대로 못 트셨더라고요. 문제. 그니까 시험 문제 풀기 전에 예? 확인을 받으라고. 뭐 빨리 풀고. 응? 그래야 이걸 메꾸고 나서 문제를 풀지. 메꾸기도 전에 문제 풀면 다 틀리는 어떡해. 알겠지? 어, 다음부터는 그러세요. 좀 빨리빨리 풀고 그다음에 시간 잡아. 그러면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옆에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풀러 갈 건데 그리고 아까 문제 정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얘기가 맞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시간 잴 겁니다. 요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 그냥 딱 깔끔한 문제야. 근데 2번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변별력이 조금 있는 문제여서 스톱워치로 할 거야. 타이머가 아니라. 그래서 2분 30초를 줄 건데 근데 여기서 다 풀었을 때 2분 30초에서 얼마 정도가 좀 오버돼 있냐. 약간 이것 좀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면 돼. 자, 시작하세요. 2분 30초대로 끊었던 친구들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 가져온 거라서 30초만 더 드릴게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 좀 체크하시고 몇 초 정도 아니면 몇 분 정도 아껴야 되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근데 여기에서 크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없는 문제야. 그냥 가벼운 문제거든 정말. A랑 B만 구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A는 뭐고 B는 뭐다? 자, A는 무슨 론? 갈등론, B는 기능론. 그래서 자, 갈등론, 기능론에 대한 설명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해설할게요. A는 상황 정의에 자, 상황 정의 체크하시고 이럼 나왔다 뭐다? 상상론.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라고 했으니까 2번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 자,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 요거죠. 사회 불평등 현상. 그치? 근데 이게 불가피하다. 무슨 론? 여기 써놨잖아. 무슨 론? 기능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3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거 또 나왔지? 그치? 뭐의 한계점? 기능론의 한계점. 기능론 적어 놓으시고요. 그 4번.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점진적 사회 변동, 조화 균형을 질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갈등론의 단점이죠. 그럼 5번. 사회 구조에 영향력을 간과합니까? 근데 여기 갈등이랑 기능이었잖아. 둘 다 무슨 적관점? 거시적 관점 뭐였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한다라는 거였지. 그러니까 5번은 당연히 틀렸고 미시적 관점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저 내용은. 이렇게 좀 쉬운 포인트였어. 근데 자 이제 포인트는 이걸로 한번 잡자. 뭐냐면 그 2번 문제에서 약간 시간이 애들이 많이 걸렸단 말이야. 다른 애들이 여기서 왜 잡아먹혔냐 이걸 처음 봤대. 그러니까 교사의 말에 따르면 갑은 옳게, 을은 틀리게 말했다. 요거 얘기. 요거 포인트 하나랑 그 다음에 자 뭐뭐란 질문으로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또는 뭐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없는가 이거 있었지. 요거에서 애들이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건 여러분들 선배도 그렇고 진짜 형 누나들 다 좀 어려워했던 처음 봤을 때는 어려워했던 파트인데 어차피 이 문제는 한 번만 각인시켜 놓으면 괜찮아. 풀 수 있어. 자, 무엇이라는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한번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풀면 돼. 자,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봐봐. 질문에 A와 B 또는 B와 C 이렇게 있었잖아. 얘들의 대답이 똑같아야 될까 달라야 될까? 그치. 여기서 그거야. 대답이 갈려야 돼. 대답에 응답에 차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려면 대답이 어때야 돼? 예,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 버려야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답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갑은 옳게, 을은 틀리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갑이 A를 발표하고 있었잖아. 그럼 A를 확정 지어버리면 되지. 자, A 설명 뭐였어? 사회 유기체설 또 나왔죠. 그럼 무슨 론? 여기서 확정됐지 A는? 근데 교사의 말에 을은 틀리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을의 내용은 정작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네요 라고 했지. 그러니까 을의 말에 봤을 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능론일 거고 하나는 C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을 봤습니다. 을.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자, 이거 무슨 론? 첫 번째 줄은 존속과 통합,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면 기능론. 근데 이건 A였지. 그리고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한다. 거기 체크하시고 이건 뭐의 단점이다? 갈등론의 단점이다. 그래서 B가 갈등론이야? 아니죠. C가 갈등론이었고 자연스럽게 B가 뭐가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됐던 거야.
그럼 여기까지 A, B, C 구분하는 건 애들이 다 잘했어. 근데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오답이 좀 있더라고요. 자,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 이거 또 상황 정의 또 나왔지. 상황 정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 무슨 론? 근데 A는 기능론이었으니까 틀렸고. 자, 2번.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자,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 무슨 론?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갈등이 내재한다. 갈등론. 근데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으니까 틀렸지. 자, 그럼 3번.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 또 나왔어. 3번 연속 나왔다. 뭐다? 기능론의 한계점. 자, 네 번째.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가? 자, 이거 누가 맞다고 하는 질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본질적 속성,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론이잖아. 그럼 갈등론만 네라고 얘기하고 기능론이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둘 다 뭐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A와 B는 각각 기능이랑 상상이었지. 둘 다 아니요 아니요 하지 않아? 그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대답이 똑같으면 구분할 수가 없다. 정답 맞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제도에서 사회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해버리면 뭐야? 제도가 의존적이다? 사회 유기체설 얘기하는 거니까 기능론 설명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B와 C는 둘 다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죠.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하는 소리. 됐지? 그리고 요 얘기 하나만 좀 연습 한번 해볼게. 그럼 이런 질문이 있다 한번 해보자.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 중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어때?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그치? 구분할 수 없다. 여긴 뭐라고 하니까 둘 다? 네, 네 라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장 유형이 꽤 많이 나올 거야. 이건 1학기 때, 1학기가 아니다. 중간고사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 파트에서도 나올 만한 확률이 존재해. 알겠지? 이런 거, 이 멘트 하나하나 잘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버리면 좋아. 자, 그럼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자라고 하는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자, 사회 현상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무슨 연구, 무슨 연구? 양적, 질적. 그리고 이번에 문제 푼 거 봤는데 양적 연구 순서 맞추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를 드렸잖아. 어? 보기까지 줬는데 그걸 못 쓴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난 거야, 진짜로. 여튼 이제는 보기 없이도 그냥 쭉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지금 해보자. 뭐부터? 그래, 연구 주제부터 만들어야겠지. 그치? 연구 설계보다는 연구 주제부터 만들어야겠죠?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내린 잠정적 결론을 뭐라 불러? 두 글자로? 가설이라 부르죠. 그래서 가설 설정하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내가 왜 양적 연구 순서로 좀 외우라고 했었어? 질, 어? 질적 연구에서는 뭐를 빼버리면 돼. 가설을 빼야 하잖아. 그치?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양적 연구를 먼저 좀 익혀두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 디테일을 살리자 이런 거. 자, 근데 우리 가설 얘기할 때 가설이란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내가 많이 쓰는 가설 있잖아.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원인과 결과 있죠. 근데 내가 원인과 결과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무슨 변인, 무슨 변인? 종속 변인이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예요. 그리고 원인은 독립 변인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거 얘기했어. 독립 변인이랑 그 다음에 종속 변인.
여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게 존재해야 돼. 그리고 또 관계의 방향이 명확해야 돼. 무슨 관계가 있었지?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 실력을 올라갈 것이다. 플러스 무슨 관계? 양의 관계. 그럼 이건 또 어때? 어릴 때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영어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도 양의 관계죠.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치 그런 얘기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음의 관계로 만들어 봐봐.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하면 그치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음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의 관계 음의 관계 말고 정의 관계 그리고 안일 부자 써서 부의 관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지? 점검할 때 한 번 더 해줄게 그거는. 자 그래서 가설 설정할 때 독립과 종속변인의 관계의 방향까지 제대로 설정해줘야 돼. 그리고 가설이 있는 순간부터 뭐 하면 돼? 얘는 양적 연구야. 그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연구 설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뭐 해야 됐죠? 라고 하면 자, 어릴 때 영어를 공부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야.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어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릴 때가 다 똑같아,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어리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나이가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리다고 하고 누구는 어리지 않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측정 가능할까? 통계 처리가 가능할까? 못하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 불렀어? 개념의 조작적 정의. 두 글자만 맞춘 거 아니야? 알았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연구 설계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내가 말을 한 거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해가지고 연구 설계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연구를 진행한단 말이야. 그때 방금 말했던 아까 원인과 결과 무슨 변인? 원인부터 독립변인, 종속변인. 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했는가 이걸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특히 이제 볼 문제에서는 어차피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파트에다가 밑줄 쳐놓고 기호 처리를 해놔요. 그럼 기호 처리를 해놨다는 건 이거 문제 내겠다는 소리 안 내겠다는 소리야? 내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달라고. 알겠지? 그래서 거기 개념의 조작적 정의 파트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다. 기호 문제가 딱 쳐져 있다. 그러면 문제화 된다는 소리니까 무조건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처리하고 내려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했습니다. 또 내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연구할지 자료 조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자료 조사 방법은 문제 드립니다. 자,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 조사 방법은 뭐랑 뭐? 그리고 질문집법하고 실험법. 근데 왜 문헌연구법은 말 안 해? 문헌연구법 양적 연구에 쓸 수 있잖아. 말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질문을 뭐라고 했어? 미안해, 낚아서 미안한데 질문을 뭐라 했어?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라고 했지. 그 말은 양적 연구에서만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두 개밖에 안 나오지. 그치? 왜? 문헌연구법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특징 못 적었더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자료조사 방법. 이쪽에 선택하면 되는 거야. 막말로 뭐 문헌연구법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그렇지? 아니면 뭐 질문집법으로 할지 실험법 할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여기다 좀 쓸게. 부족하니까. 네 번째 이제 자료 수집해야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집한 자료를 뭐 해줘야 돼? 분석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그쵸? 자료 해석은 어떤 연구? 질적 연구. 자료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하자? 가설 아니 결론 도출하기 전에 우리 가설 검증해줘야지. 그치? 가설을 검증하자. 가설을 검증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검증한 가설을 토대로 뭐 해? 일곱 번째 결론 도출하고 우리 목적이 뭐였어? 결론 도출하고
무슨 화를 시키는 거였다? 일반화를 시키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순서를 왜 다시 말을 해줬냐면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 문제 한번 쫙 보세요. 이거 진짜 비문학 같은 문제야. 그치?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고 심지어 통합형 문제야. 대표유형 1번 문제 통합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건 오늘 분답해야 되는 윤리 문제랑 합쳐져 있는 문제니까 윤리 문제는 제가 이건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그냥 답을 드릴 거고 근데 문제는 요거야. 읽어 내려가면서 자 지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연구 주제 선정할 때 내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왜 안 돼?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거 연구해야지. 그래서 같이 개입이야 중립이야? 개입이야. 자 그다음 가설 설정 단계 말 그대로 연구자의 잠정적 결론이었어. 내가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개입 중립. 그렇지. 연구 설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고 자료 조사 방법 내가 설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같이 개입 중립.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이 개입. 근데 봐봐.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내 맘대로 수집하면 돼? 자 여러분 다 내로 찍으세요 라고 하면 돼? 안 되지? 자료 분석 내 맘대로 조작해버리면 돼 안 돼? 가설 검증 통과됐는데 기각됐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간 아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해야 이따가 연구윤리 파트 우리 저번 주에 바로 한 것처럼 확인 문제 내섰을 때 이 부분을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또 틀린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럼 뭐 집에 늦게 가 그냥 뭘 가긴 그치? 대답 안 하는 거 봐. 자, 아무튼 결론 도출 및 일반화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마지막에 하는 건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일반화를 시키는 건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거잖아. 가치가 개입되는 거고요. 마지막 8번째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 연구 결과 활용. 예를 들어서 뭐 가설이 기각됐대. 아 그럼 내가 보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어떤 연구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거는 어디에다 적용하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활용한대.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역시 같이 개입이에요. 알겠지? 이거 실제 오늘 문제 나오니까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본 문제, 대표용 문제 여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고등학생이 타인의 이름에 대해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초기 친구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고등학생은 매력도가 높은 이름을 가진 또래를 매력도가 낮은 이름을 가진 또래보다 더욱 쉽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가설 설정. 여러분 가설 나오면 체크하시고 가설에다 밑줄 한번 쳐볼래? 자 가설 나오는 순간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럼 양적 연구에서 가설에서 또 체크해줘야 되는 게 뭐였어? 원인과 결과 체크해야지. 무슨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체크 한번 해볼게요. 물론 너무 길어 지금 이게. 그래 약간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뭐가 원인일지 뭐가 결과일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봐봐. 체크했어? 뭐냐면 매력도가 높은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지 않다. 친해지고 싶다 이거잖아. 그치? 요약하면 그게 이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에요. 매력도가 높은 이름을 가졌다? 그러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니까. 이런 가설을 설정했대. 자, 계속 볼게. 갑은 다른 연구자의 선행 연구에서 자, 거기 체크하십시오. 항상 선행 연구, 다른 연구자의 선행 연구 나오면 체크 무조건 해버려. 왜일까? 자료 조사 방법에서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몇 차 자료? 2차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뭐 했대?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름 동그라미와 매력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름 세모를 발견했대요. 그럼 지금 이건 무슨 법을 썼다? 2차 자료를 확인하는 다른 사람 연구에서 가져오는 아까 맞췄잖아. 문헌 연구법 옆에다 쓰셔야 돼.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만 했다, 두 개만 했다,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조사 방법 요거 체크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자료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계속할게. 그리고 이름만 동그라미 세모로 다르게 하여 가상의 고등학생이 자신을 소개하는 동일한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그 후 갑은 이름 동그라미가 포함된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설문지 A. 자, 설문지 A는 매력도가 높아 낮아? 이름에 높아. 그리고 세모의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설문지 B를 각각 제작했다. 설문지 B는 매력도가 낮아. 설문지 A, B에는 자기소개 학생과 친구가 되고 싶은지 등 자기소개 학생에 대한 수용도 점수 거기 밑줄 쳐져 있지. 자기소개 학생에 대한 수용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는 5점 척도의 동일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독립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야? 아니면 종속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야? 친해지고 싶은지 없는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과야. 원인이야. 원인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친밀도를 높이 가지고 싶었냐 이거잖아.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예요. 이거 잘 독해력이 중요해.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서 요약하고 왔잖아. 내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 1번 문제 한번 봐볼래? 니은은 종속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맞잖아.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골라주시기만 해도 문제가 답이 된다고 체크할 포인트 쫙 잡고 가면은 문제 그냥 풀려. 근데 방금처럼 잘못 풀면 날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하세요. 음. 원인이 뭐라고? 독립변인. 결과가? 어. 자, 계속할게. 답은 연구 참여에 자원한 전국 남녀 고등학생 1000명. 거기서 체크해야 돼. 전국 남녀 고등학생 1000명 이렇게 돼 있어. 자기 연구에서 활용한 집단이지. 이거 무슨 집단이야? 모집단이야? 아니면 표본 집단이야? 뭐야? 모집단은 내가 연구에서 연구할 모든 대상을 뜻해. 근데 연구에 직접 활용한 대상은 표본 집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표본 집단이라고 적어두시고 그럼 모집단은 뭘까? 고등학생이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조사하고 싶으니까 모집단이 고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뭐다? 고등학생 1000명. 내가 조사했던. 자, 설문지 A와 B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부하고 자기소개 학생에 대한 수용도 점수를 측정하였다. 갑은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나눠줄 때 조사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자, 우리 윤리에서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지. 근데 얘 알렸어 안 알렸어? 근데 연구 윤리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말했잖아. 연구 윤리에서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알리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알려주지 말고 언제 알려줘라? 조사 끝나고 발표하기 전 그때 알려주고 다시 동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줬대 안 알려줬대 그 뒤에 보시면은 설문이 완료된 직후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이래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 각각 500부씩 수집된 설문지 A, B 중 무성의하게 응답한 20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자 질문지법의 단점이었죠. 무성의한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뭐 했대? 제외했대. 무성의한 응답이 뭐야? 하면 이거잖아. 쭉 찍어버린 거. 그치? 얘 제외하면 될까 안 될까? 얘는 설문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없애버려. 얘는 어차피 그건 방해만 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제외해버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 자료 분석 여기 수집한 자료 분석할 때 가치가 개입돼야 된다 중립해야 된다 가치 중립이 따라와야 된다 자 설문지 A에 응답한 학생 집단이 설문지 B에 응답한 학생 집단보다 자 A, B는 아까 매력도가 높은 이름이었고 B는 매력도가 낮은 이름이었지 거기 보니까 자기소개 학생에 대한 수용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다가 친해지고 싶었다라고 하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 가설 통과야 기각이야? 이것까지 봐줘야 돼. 가설 통과됐는지 기각됐는지까지 우린 읽어 내려가면서 봐줘야 된다고.
통과됐죠. 그쵸? 매력도가 높은 이름을 가졌다 하면 그러면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느낀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가설이 통과된 거죠. 그리고 갑은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자, 이거 표절 문제 있으니까 출처 모두 밝혀야 되죠. 그치? 자신의 이름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후속 연구를 구상했다. 자, 마지막 8번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연구 결과 활용하는 거. 그치? 후속 연구 한번 계획해보자 라고 하는 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돼. 그치? 같이 개입, 중립, 개입.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문제에서 활용됐냐? 보세요. 2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어차피 답은 1번이었으니까 2번이 왜 아닌지부터 한번 해볼게. 자, 디귿. 이거 아까 무슨 집단이라고? 전국 고등학생 1000명. 내가 연구에서 활용한 1000명은 뭐다? 표본 집단이죠. 모집단 아닙니다. 3번 가설 통과됐어, 기각됐어? 통과됐죠. 4번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왜 아닐까요? 요거 지금 자료조사 방법 갑은 뭐 썼어? 질문지법에는 실험법에서나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나누지. 근데 지금 뭐야? 질문지법이잖아.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 틀렸다고 하면 뭔 집단이요. 그치? 자, 5번 시옷 단계. 이거는 같이 개입 중립 후속 연구 구상하는 거 개입이었지만 기억 가설 설정 뭐였어? 가설 내 맘대로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그러니까 역시 달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같이 개입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 윤리 쪽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있었던 내용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자료를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결과를 왜곡했다. 자, 자의적으로 선별한 부분 있었지. 무성의하게 응답한 20명을 뭐 했대? 제외했대. 이래도 돼, 안 돼? 돼요. 결과 왜곡한 거 아닙니다. 자, 2번.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했습니까? 목적과 과정 잘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언제 알려줘서 근데 대신 결과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알려줬지.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출처 밝혔다고 했나요? 밝혔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럼 4번. 자료 수집 단계 전에 연구 대상자가 목적을 알렸지 않았습니다. 왜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5번 틀렸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 유형 같은 거, 두 번째 대표 유형 두 번째는 요거야. 자, 아까 1번 문제는 어땠어? 라고 하면 연구가 두 개였어. 1번 문제에서 자료조사 방법이 뭐랑 뭐였지? 선행 연구를 확인했던 어? 방금 풀었던 문제에서 선행 연구에서 매력도가 높은 이름과 매력도가 낮은 이름을 파악했던 건 다른 사람 연구였잖아. 그걸 활용한 거 무슨 법? 문헌연구법. 그리고 나서 질문지법을 썼지. 방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구가 두 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료조사가 두 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연구장 갑과 연구장 을이 나와. 문단 나눠져 있는 거 보여? 2번 문제. 문단 나눠져 있잖아. 갑은 을은 해가지고 나눠져 있죠. 그치? 그러니까 갑과 을이 어떤 거를 쓰고 있냐,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런 것들도 잘 파악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갑부터 갑시다. 갑은 청년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 여기부터 독립변인, 종속변인을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일까? 자, 여가활동 참여가 원인이야, 결과야? 여가활동 참여를 하면 생활만족감이 높아지냐 안 높아지냐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야? 무슨 변인? 독립변인이지. 왜 그렇게 외웠어? 독립변인이 원인이라고 내가 귀에 딱지가 않게 알려준 것 같은데. 그리고 생활만족감 이게 뭐다? 여가활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니까 무슨 변인? 종속변인. 그래서 이를 위해 전국 대학생 중 500명, 자 거기 무슨 집단? 전국 대학생 중 500명이면 표본 집단. 표 집단이 뭐야? 표본 집단. 네, 섞어 계속 표본 집단. 자, 그리고
전국 대학생 중 500명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 참여 전과 후에 생활 만족도를 조사했다. 자, 생활 만족도는 그럼 원인과 결과 중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중에 뭐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야? 그쵸. 생활 만족감이라는 종속변인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지. 자,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자, 수집한 자료 분석한다. 뭐 같이 개입돼야 돼, 중립돼야 돼? 되면 안 되죠. 가치가 개입하면 안 되지. 분석할 땐 가치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 만족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그럼 답이 나왔네. 가설 기각됐다는 거야, 통과됐다는 거야. 그런 말은 없어요. 뭔 말이냐면 가설이 안 나왔어. 이 문제에선. 그치? 근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어떤 관계를 맺는데 여가 활동에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생활 만족감 향상에 긍정적이다. 그러면 플러스 여가 활동을 하면 플러스 생활 만족감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무슨 관계? 양의 관계. 그치? 거기서 써놓으세요. 양의 관계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한편 을은 이제 을 갑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나타난 청년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그럼 역시 또 뭐야? 뭐가 독립변인, 뭐가 종속변인? 아니지.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우울감이잖아. 여가활동 참여하는 게 뭐? 원인 결과. 여가활동을 하면 우울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는 거잖아. 독립변인이겠죠. 우울감은 결과가 되겠지. 그치? 자, 이를 위해 을은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29세로 규정한 후 무작위로 성전된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여가 활동 유형과 우울감 정도를 조사했다. 자, 여기서 활용했던 연구에 활용한 청년 400명은 무슨 집단? 표본 집단이 됩니다. 자, 코로나19 발생 전후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감의 변화가 있는 집단을 A, 변화가 없는 집단을 B 집단으로 구분하고 A 집단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했대요. 계속 지금 질문지로 하는 거지. 을은 질문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을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스포츠 활동을 한 청년들은 우울감이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가 형성된 반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은 활동성의 제약으로 우울감이 증가한 것을 활용했다. 그러면 자, 스포츠 활동이라고 하는 거랑 우울감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스포츠 활동을 하면 우울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울감과는 반비례 관계를 낳겠지. 그치? 연구 주제랑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건 답 한번 골라보세요. 30초 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체크한 거에서 그대로 보면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어, 왜 틀렸는지도 체크하시고. 네. 그럼 1번 왜 틀렸어? 지긋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야 중립이야? 분석할 때 중립이니까 틀렸지. 자, 2번 의뢰 연구에서 독립변수이다 라고 했는데 독립변수가 아니죠. 긍정적 정서는 우울감 이쪽 확인하는 거니까 결과지. 종속변수, 종속변인. 그리고 3번 기억은 가배 연구에서 미음은 의뢰 연구에서 표본이다. 청년 500 대학생 500명, 청년 400명. 표본 맞죠?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체크리스트를 쭉 주고 그걸 체크만 해놔도 문제 바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니은은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을의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인데 아니죠. 리을이 아니었습니다. 리을은 그냥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만 설정한 거야. 그리고 5번에 왜 틀려? 실험 집단, 통제 집단, A 집단, B 집단 왜 틀릴까? 얘 무슨 법으로 조사하고 있지? 을은 질문지법으로 조사하고 있지. 질문지법에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실전 연습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뭐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은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에서 모두 이것까지 풀어. 이것까지 확인해 줘야 돼. 자료조사 방법 뭐를 썼는지 거기에 나왔던 자료조사 방법은 모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다 쓰시면 됩니다. 누가 했는지 뭐 갑이나 을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시간은 한 문제당 2분씩 드릴게요. 그래서 총 4분. 준비됐지? 시작할게.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자료조사 방법은 뭐가 있어? 내가 그거 찾으라고 했잖아. 어떤 식으로 자료를 조사했는지 많이 있어? 질문이법 있지? 근데 그건 누가 한 거야? 지방자치단체 A가 질문지법을 했고, 그리고 연구자 갑은 뭐 했어? A가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뽑아 와가지고, 그니까 뭐야? 2차 자료 확인했던 문헌연구법이지. 그쵸? 자, 확인 갈게요. 지방자치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A는 시범 사업을, 자, 여기서 기억 나오죠?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 전과 후에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 자, 질문지법 했지. 근데 이건 A가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이후 학생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거에다가 연구자갑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요걸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갑은 A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하여 여기서 표본 집단이 뭐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1000명의 학생이지. 그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가설 통과야 기각이야? 효과 있대 없대? 있대. 그쵸? 근데 기억 봐봐.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일까요? 라고 하면 아까 표본은 몇 명만 얘기해야 돼? 뽑았던 몇 명? 1000명만 표본이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오 잘했어. 그럼 니은 몇 차 자료 활용했다? 2차 자료. A가 연구한 거지 갑이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데이터베이스는 2차 자료. 오케이. 그래서 문헌연구법이 되겠고. 자, 3번. 디귿.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하는 것을 지지할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통과됐죠? 그치? 예,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맞았어요. 그러면 2번 문제. 갑과 을이 나옵니다. 갑은 무슨 법을 썼고 을은 무슨 법을 썼는지 말하시오. 갑은 무슨 법을 썼지? 자료조사 방법? 왜 지금 찾으세요? 갑은 질문지법, 을은 어, 실험법. 그치? 여기서 실험법 나왔지. 그러면 갑은 어떤 연구를 했어? 자, 갑의 연구에서 이것도 물어볼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말해보세요. 갑의 연구에서 독립변인 그리고 갑의 연구에서 종속변인 말해봐봐. 갑의 연구에서 원인 독립변인은 뭐다? 문해력이야 학업 성취도야? 음. 문해력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 학업 성취도가 결과지?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어, 낮아졌어? 그럼 무슨 관계? 양의 관계가 됐죠. 그치? 그리고 이제 A 집단은 아까 문해력이 높았고 B 집단은 문해력이 낮은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을은 뭐가 독립변인이고 뭐가 종속변인이야? 뭐를 보고 싶어? 자기가 개발했던? 응.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이 뭐를 올려준다? 그러면 원인, 독립변인은 뭐다? 독서 프로그램. 그리고 결과, 종속변인은 문해력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연구자 갑이 연구했었던 거에서 동의를 받아서 B집단, 아까 문해력 수준이 낮다라고 판명된 집단이지. 얘들을 뽑아가지고 C랑 D로 나눴대요. 그리고 C집단에는 뭐를 적용했어?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어. 그치?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D집단은 적용 안 했대. 첫 번째 실험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 C집단이 무슨 집단이 되는 거야? 독립변인을 처치한 무슨 집단? 실험 집단이야? 통제 집단이야? 실험 집단. 그리고 거의 첫 번째 연구에서는 D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겠지. 그랬더니 C집단 성적이 문해력 수준이 올라갔대 떨어졌대?
올라갔지. 그럼 독서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D 집단한테도 독서 프로그램 적용하니까 D 집단도 문해력 수준이 올라왔대. 그치? 그럼 독서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까지 된 거지. 그러면 1번 갑의 연구에서 모집단은 뭐였어요? 설문지를 해준 200명이었어? 아니면 고등학생이야? 1번 틀렸죠. 땡땡 지역 고등학생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전국 고등학생 아니면 그냥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2번 기억 문해력 수준은 의뢰 연구에서 사전 검사로 활용되었다. 의리 참고를 해서 B 집단은 아까 어떤 집단이었어? 문해력 수준이 높아 낮아? B는 낮은 애들이었잖아. 그 낮은 애들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해력 수준이 낮다는 건 갑의 연구를 선행 연구로 활용한 거죠. 사전 검사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이 틀린 이유 한번 말해볼게.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 통과됐으니까, 그치? 4번 틀린 이유 말해볼게요. 실험 처치가 아니야. 뭘까? 문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거. 독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이야, 후야? 후에 뭘 해줘야 돼? 사후 검사를 해줘야잖아. 사후 검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후 검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마지막. 그래서 문해력 수준이 올라갔다를 지지하잖아요. 5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1-4부터 오늘 거기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냐?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이거 구분하는 거 있지?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은 딱 끝내시죠. 어때?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